89조 여러분 제2장 부동산 세법.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개별 문제 나올 가능성은 뭐 낮다라고 봅니다. 다만 89조 여러분 박스 있죠? 네, 여기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몇 가지 좀 특징만 잡고 가십시다. 다른 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 흐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징 잡시다.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 자, 여기 앞에다 번호 붙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1번 적어놓고, 자, 순서 바꾸면 뭐죠? 농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이걸 1번으로 잡아놓고, 얘들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죠,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거야, 여러분. 모든 단계. 그래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뭐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방교육세 2번, 지방소득세 3번 적어놓으시고요. 만약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가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정리합시다. 뭐 할 때 발생하죠?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X 표시가 되어 있는가? X 표시는 표시되지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죠. 반면에 뭐는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 할 때는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는 발생한다라는 게 지방소득세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잘 보셔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취득과 보유 단계인데 지방소득세는 언제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거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해.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지세 봅시다. 인지세 4번을 합시다. 그 인지세는 여러분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네. 근데 뭐 할 때는 없죠, 여러분? 보유할 때 없죠. 이게 바로 인지세 특징이야. 인지세.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계약서 쓰겠죠.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쓰거나 뭐 임대차 계약서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쓰셔야 되겠죠. 이게 뭐니까? 돈이니까. 그럼 이때 매매 계약서는 여러분 얘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나 뭐는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니까 매매 당사자 누구죠? 매도자, 매수자.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무슨 단계? 취득 단계. 매도자 입장에서 무슨 단계? 처분 단계. 근데 보유 단계에서는 발생하는 뭐는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보유 단계에서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 인지세가 없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4번 인지세는 뭐 할 때는 발생하지만 취득과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만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먼저 잡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 네 가지 잡으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오선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취득세 등에서 이거를 뭐 외우지 않으셔도 취득 그런데 그거를 굳이 처분 그렇게 할 분은 없겠죠. 그다음 밑줄 상속세 증여세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무상취득이죠. 항상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주는 사람이 내는 거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야? 응?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받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 갑시다. 자, 보유 단계에서 세 놈 잡시다. 재지종. 재지종이 뭐야,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보유세 세 가지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있죠? 이렇게 묶으시고요. 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왜 발생하냐 보유 단계에서 이게 바로 뭐죠?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다 이러면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저도 이제 강의 그만하고요. 그냥 연금 형태로 매달 그냥 임대소득만 발생하면 좋겠어요. 월 그냥 소박하게 500 정도씩만 이렇게 뭐 발생하면은 큰 욕심 없이요. 예. 정말 강의 그만두고 싶어. 이제 힘들어. 자, 그래서 임대소득. 다만 임대자가 개인이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처분 단계 가봅시다. 처분 단계에서 여러분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했죠, 여러분? 이건 무슨 소득이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무슨 소득이야? 양도소득이죠. 다만 양도자가 개인이면 뭘로 가는 거고?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가는 거죠. 흘러가는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흘러가는 흐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야? 양도소득.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뭐야? 임대소득. 다만 이때에 이 사업행위로 인한 양도일 때는 이때는 뭘로 가는 거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사업행위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 이때는 뭐로 가는 거고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뭔데? 소득세인데 그 양도 행위가 사업 행위로 인한 거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사업 행위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 양도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다라는 거, 이런 거 구분해야죠. 물론 양도자가 법인이면 당연히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의 흐름만 좀 의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90쪽부터 91쪽, 92쪽 이런 내용은 바로 우리 박스의 흐름을 한번 설명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좀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곧바로 지방세 갑시다. 지방세, 취득세 가죠. 이제 개별 세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우리 취득세죠. 취득세. 기본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세 문제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문제. 물론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럴 때 세 문제 정도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다만 지방세에서 여러분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되는 것이 바로 지방세인 취득세죠. 자, 여러분 100쪽에 보시면 총설 있죠. 제1조 총설 찾으셨나요? 여기는 옆에도 표시하나 X.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란 얘기야. 조그맣게 표시해. 어떤 분은 좀 X 칠했더니 그냥 책 100페이지 전면에다가 X 이렇게 나가고 그냥 사람을 놀래게 만들더라고. 그래 나오면 어떡할 거야. 또 사람이 소심해져 갖고 아유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제목 옆에다 이렇게나 좀 표시하지 그래갖고. 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 취득세 의의가 있죠,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그때 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뭐라 그런다, 여러분? 취득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끝이야. 의의야. 자, 성격 봅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성격인데. 그러니까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집중도죠. 집중도. 공부를 할 때 얼마만큼 집중했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장타할 때.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수업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죠. 환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착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도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요. 왜?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니까. 근데 집중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올해는 무조건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격에서 여러분 이나 확인만 합시다. 1번 밑줄 행위세. 이게 취득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죠. 나는 취득세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부동산이 없어 취득세를 안 낸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뭐가 없었던 거 여러분? 행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행위세는 어느 시점? 행위 시점이 있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밑줄 유통세 2번, 3번 응능과세, 4번 대물세, 5번 무슨 과세? 실질과세. 실질. 자, 이런 것만 한번 그냥 누르마 살짝 보면 돼요. 숙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특히 5번 중요하죠. 실질과세 원칙이죠. 요거는 세법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어떤 특정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그래서 거기 무슨 말 써져 있죠, 여러분? 등기, 등록과는 관계 이씨 없이. 자, 101조 과세권자 납세문제 갑시다. 과세권자 납세문자.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밑줄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밑줄. 다만 모든 지방세를 뭐가 쫓아나온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앞에 지방세가 뭐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 특별시, 광역시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 자, 이때 납세지는 어디냐? 양가를 보면 부동산만 보시면 되죠. 어디죠, 여러분? 부동산 묻지 마. 무조건 어디야? 소재지죠.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부동산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하는 거냐, 국세를 과세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납세지가 달라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여러분 지방세를 때릴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소재지로 간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국세를 때릴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납세무자의 주소지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자, 부동산은 어디냐 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답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자, 이거를 매도한 사람은 매도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거를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매수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자, 물건 소재지는 어디 있고요? 강동구. 매도자는 주소지가 어디고요? 강북구. 매수자 소재지는요? 강남구. 자, 이때 묻습니다. 시험에는. 자,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은 어디냐?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은 어디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관청은 어디냐? 자, 양도소득세는 납세지가 어디죠, 여러분? 응? 어디다고? 확실히 얘기해. 강동구야, 강북구야, 강남구야?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남구? 강북구다고, 강북구. 양도자 주소지가 어디니까? 강북구. 그래서 강북구 관할 세무서가 바로 뭐가 되는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취득세 과세관청은 어디야? 응?
강동구야, 강북구야, 강남구야, 취득세는? 강남구죠? 어디랬어? 강동구 취득세가 누구야? 네, 납세지를 가는 시군구가 되겠죠. 그래서 구에다 하면 되지 뭐. 물론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랬죠, 여러분? 도세라고 그랬죠? 네, 또는 서울은 누구라? 특별시, 광역시. 근데 항상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된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게 징수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 적어놔. 그냥 취득 거기 여러분 어디 적냐면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있죠, 여러분. 납세지에 과세권자 거기다가 적어놔. 뭐라고? 징수위임 규정.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일 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때는 납세제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주면 그 받은 시군구가 해당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에 보내주는 거를 이걸 뭐라냐? 징수위임 규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권이 누구지만 서울특별시장이지만 서울특별시 시청까지 갈 필요 있고 없고 강동구 구청에다 뭐하면 신고를 해주면 강동구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장이 받아갖고 어디 보낸다는 얘기야? 서울특별시한테 보낸다. 이런 규정을 뭐란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느냐? 102쪽 납세 의무자 갑시다. 별표 3개.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개별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표시해놨어요. 자, 그러면 1번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 1번 밑줄 과세 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뭐. 같이 보죠. 본문 취득세는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부터 밑줄 들어갑시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한 줄 쭉 갑니다. 부동산부터 한 줄 쭉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무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요트회원권까지 밑줄 쫙. 그리고 뭐 저거 이게 뭐죠? 과세 물건이죠. 이러한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한테 밑줄 취득한 자.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때 양가리 2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 밑줄 들어갑니다. 뭐를?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적어놓겠어요, 여러분. 자,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뭐 했다면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요 문구가 생략되는 거죠.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뭐로 보는 거고 취득으로 보는 거고 무조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거고 설사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그래서 지금 요 문구에는 요 말이 생략되는가?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가 당연한 거고 설사 뭐가 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요거 꼭 좀 적어놓으세요. 무슨 과세 원칙이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되지 않았다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과세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3번 취득의 제한 역시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밑줄 쳐야 돼. 첫째 하나씩 딱딱 끊어야 돼. 첫째 밑줄 뭐가 나오죠? 차량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기계장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밑줄 몇 개 쳐져 있어요 여러분? 4개야 4개. 그러면 이때 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공통점 잡을게요. 얘들은 공통점이 뭐냐? 꼭 적어놓으세요. 얘들은 뭐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다? 준부동산이다라는 거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거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목적으로? 판매로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야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이 뭔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럼 얘들은 반드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이냐 또는 승계 취득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 취득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은 반드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은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 취득 유형을 확인하셔서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을 취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라? 취득 형태를 보고 판단하라 그 얘기죠.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취득의 제한 규정이라는 거. 원래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냐 여러분? 모든 취득입니다. 모든 취득을 말하는데 다만 얘들에 한해서만 취득의 제한을 두는 거죠. 얘들에 한해서만. 잡으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번 좀 볼게요. 2번 주체 구조부 취득. 얘는 말만 어려워. 말만 더럽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한번 책을 같이 보면서 봅시다. 건축물 중 써져 있어. 건축물 중. 자, 밑줄 갑시다. 한 줄로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거. 여기까지 밑줄 쫙. 조작 설비부터 이루고 있는 거 한 줄로 밑줄 쳐야 돼. 그리고 적어. 이게 뭐야 여러분? 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 부대 설비를 말해. 자, 이런 것을 밑줄 갑니다. 다시 두 사람이 나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그리고 적어. 얘가 누구냐? 임차인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차인등. 이 가설한 경우에도 다시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축물 소유자. 즉 임대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 어떻게 한다?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문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해서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을 했는데 이 가설을 누가 했느냐? 건축물 소유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거죠.
즉 가설한 자가 이렇게 할까 이나 요 부대 설비를 누가 가설했다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 그 얘기야. 그래도 우리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보겠다. 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지금 두 명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와 누구란 사람?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놔. 이거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에는 여러분 그냥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 임차인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차인이 부수된 설비를 가설했다 그 얘기야. 마치 여러분 민법에서 주물, 종물 이런 것 좀 배우셨나?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대 설비를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대 설비를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설치했어도 주체구 취득자 이외에 누가 설치해도 임차인이 가설했다더라도 우리는 임차인보다는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주체구조부 취득자, 즉 누굴 말하는가? 임대인, 즉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없는 임차인보다는 재산 있는 임대인 잡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왜? 돈 없는 임차인은 아무리 법률상 납세물을 부과해도 얘는 털 게 없는데 임차인은 뭘 털어? 그래서 털 게 있는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임대인을 함께 털겠다. 네, 그렇게 의미로 보셔서 시험에 잘 보셔야 저거 잘 봐야 되는 거 여러분 별표 하나 표시해놨죠? 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는 그 가설한 자를 취득자로 본다.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다. 항상 몇 사람이 나와야 된다? 두 사람이 나와야 돼. 한 사람만 나오면 안 돼. 좀 잡으시고요. 자, 근데 103쪽에 여러분 3번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있죠? 그 다음에 4번 과점 주주 취득 있죠? 예, 그럼 요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적습니다. 3번과 큰 4번 묶고 저거 무슨 취득이냐? 간주 취득 잡으셔야 됩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요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은 우리 취득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옆에다 적어놔. 참조 113 적으시고요. 참조 113 적어놓고 113쪽 조금 먼저 올게요. 113쪽 적어놓고 오세요. 113쪽 적어놓고 113쪽이라고. 자, 오셨어요? 간주 취득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합니다. 자, 간주 취득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셔도 되겠고 그냥 저는 편하게 정리한다면 우리가 간주 취득은 의의를 뭐 정인다면 의의 형식상으로는 등기부 등의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등기부상 갑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없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취득자라는 납세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가치 증가를 전제로 합니다. 간주 취득은 가치의 증가를 전제로 합니다. 가치의 증가가 없으면 취득한 걸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반드시 가치 증가를 하면 그 어떠한 가액을 여러분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이죠. 요걸 출전이 살짝 바꾸는 거지. 뭐로 바꾸냐? 전체 가액에서 출전이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머 간주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냐 무슨 가액이 되는데 증가한 가액이 되는데 이걸 전체 가액으로 바꿨구나라고 잡아내야 되죠. 이걸 전체 가액으로 잡아야도 허,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그러니까 맨날 답은 없어. 자, 그다음에 둘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때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냐?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특례세율 2%로 과세한다. 이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배우게 될 건데 무조건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표해야 되죠. 이게 간주 취득일 때 과표와 세율의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거는 꼭 적어놓으시고요. 저게 결론이야. 저게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결론이야. 그래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비록 형식상 등기부상 변동은 있지만 없지만 어쨌거나 재산의 가치가 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고? 증가한 가액이다고. 저걸 출제에 뭐로 바꾼다고? 전체 가액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세를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2%로 과세한다고요. 이때 거기 종류가 있죠, 여러분.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밑줄 묶으시고 밑줄이 아니라 묶는 거죠. 양가로 1, 2, 3, 4. 그래서 첫째 선박, 차량, 기계장비 밑줄 뭐죠, 여러분? 종류 변경. 외우실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2번 토지 뭐죠? 지목 변경. 3번이 중요해. 이건데 3번은 공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건축주로서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죠? 증축, 개축 적어놓으세요. 증축, 개축. 또는 뭐죠? 밑줄? 개수. 이게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양그릇 4번 과점주주. 과점주주. 이 네 가지가 우리 취득세에서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라고 여러분? 간주 취득. 그러나 간주 취득이다 어쩔래?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은 어떤 세율? 특례세율 2% 때려서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이게 간주 취득이 뭐야? 결론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납세 문제로 가셔갖고 여러분. 예. 자, 103쪽으로 올게요. 103쪽. 자, 우리 이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바로 과점주주 취득 별표 3개. 과점주주는 그 과점주주 하나만 가지고도 개별 문제, 계산 문제까지 형성됩니다. 올해 2018년도 시험 대비로 요 과점주주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계산 문제까지 대비를 했으나 올해 시험에 2018년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역시 2019년에는 또다시 출제 예상 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시험에 다 나오는 건 아니야. 또 거꾸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시험에 꼭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야. 왜? 문제를 구성하다 보면 상중하 조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난이도. 근데 여러분은 자꾸 중하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상급 문제, 난이도 높은 거에만 집중하려고 그러고 중하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런 거는 뭐 그러다 다쳐요. 중하만 맞아도 여러분 70%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상은 항상 25%에서 30%못 벗어납니다. 그럼 25% 30% 안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70점 이상을 충분히 중하에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왜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면 특히 벌써 합격했겠다 싶어요. 저도 그래, 저도. 제가 공부할 때도 중하만 하자. 근데 그게 참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놈이 상인지 어떤 놈이 중인지 어떤 놈이 하인지를 딱딱 구분해서 풀 수가 없죠. 그냥 푸는 거죠.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어머 이거 상이네. 그럼 이제 시간 다 잡아먹고 끝난 거죠. 자, 103쪽 과점 주제 갑시다. 일단 먼저 의 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잡을 거 과점 주주는 첫째 밑줄 비상장 법인. 그래서 여러분 과점 주주는 출발점이 비상장 법이냐 상장 법인에게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상장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증권거래시장 즉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상장법인이 아닌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장법인.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지분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식회사를 전제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상 뭐가 되었다 여러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밑줄 법인을 뭐 할 때 설립 시에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이떤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 여기 꼭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2번 이때 과점 주주는 뭐를 말하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과점 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에 누구? 특수관계인가의 주식을 합한 수가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한 주식 합계의 자, 몇 프로를 밑줄 결론 이게 결론이죠. 뭐 100분의 50 밑줄 100분의 50을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 초과하는 자죠. 초과하는 자. 100분의 50을 뭐 하는 사람? 초과하는 자. 그래서 결론 과점주는 옆에다 적어. 최대 주주를 말하죠. 그 비상장법인 누구들을 말한다? 최대주. 왜? 몇 프로 초과했으니까? 50% 초과했으니까. 따라서 and 또 적어. 이꼬르죠. 뭐가 되는가 여러분? 사실상 지배자죠. 자, 과점 주주에다가 제목이 있죠? 몇 번이야? 2번인가? 응? 과점 주주 2번 여기다가 이 과점주는 결국 비상장법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최대 주주죠. 이 사람보다 지분이 많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몇 프로 초과했으니까 50% 초과했으니까. 따라서 그 비상장법인을 뭐하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죠. 요거를 좀 꼭 좀 적어둘란 얘기입니다. 요걸 좀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과점주는 몇 프로 여러분? 50%를 뭐 하는 사람이야? 초과야. 이상이 아니야. 초과해야 돼. 초과. 반을 어떻게 돼야 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기 비상장법인 A사가 있어요, 여러분. 명색이 법이냐? A사가 있어. A 컴퍼니죠. 자, 이때에 요 비상장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뭐 했냐? 취득했어.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뭐 했다 그러면 취득을 했대. 그러면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지금 누구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누가 나온다? 등기부상에 A사가 등기 소유자 나오잖아. 어? 법인 명의로 등기 못해? 공시법 했어 안 했어? 다 해. 법인 명의로 했잖아. 등기 단체 명의로도 등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고? 법인 A사 명의로 부동산 뭐 했다고? 취득. 그래서 법인 A사 뭘 내야 돼? 이 취득이 돼서 취득세 냈단 말이야 이미. 누가 냈다고?
법인이 냈다고 취득세 냈다고 법인이 이미.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몇 프로를 50%를 뭐한 사람? 초과한 주주.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냐 봤더니 60%를 갖고 있대. 이 비상장에서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60%를 누가 갖고 있다고? 개인 갑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때 이 갑이 갖고 있는 주식 수가 몇 주니까 60%. 이때 우리는 요거를 이 갑을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과점주주라 표현한 거다. 과점주주. 왜? 이 사람의 지분이 제일 높으니까. 갑이 아닌 다른 사람 지분을 모두 모아봐야 몇 프로야? 40%. 얘는 몇 프로야? 60%. 근데 등기부상 요 부동산 주고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A사라는 법인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갑이 사실상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지배하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여러분? 갑이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국은 지금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A사라는 비상장 법인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갑이니까 갑이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 너 모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한 번 더 내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과점주제 취득 옆에다 적어놔 가려고 닫고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과점주제 취득은 무슨 과세다고 여러분? 이중과세. 이미 누가 냈는데 A사라는 법인이 취득세 냈단 말이야. 근데 그 비상장 법인 A사가 취득세를 낸 부동산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껍데기만 법인 명의로 돼 있고 사실은 누가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갑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명의상으로는 A사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갑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자기 뭐만큼만? 지분율만큼만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갑은 100%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상장 발행한 주식의 몇 주? 60%만 갖고 있죠. 여러분 60%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 너 한 번 더 뭐네? 취득세네. 그러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가? 이중과세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원래 이중과세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얘는 바로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혜택을 주는가 지금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자, 그러면 이때 과세 지분율은 첫째 여러분 거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율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2번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됐을 때 과세 지분이 나와 있고요. 3번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율이 나와 있죠. 이걸 책을 보고 정리하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다가 박스로 비교 정리해놨죠.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취득세 과세 지분율 별표 3개, 여기 박스 3개.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법인 설립 후 거기다 여러분 여기 최초 그다음에 기존 재차 여기 3가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묶으시고요. 요 말 접니다.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법인을 뭐 한 후에 설립 시야 설립한 후야. 요걸 잘 봐야 되는가? 법인을 설립한 후야. 자, 요게 법인 설립 후가 아니라 법인 뭐로 바뀌면 설립 시로 바뀌면 이때는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이때는 과세를 안 해. 그래서 이 시험에 일단 제일 먼저 출제에 건드린 게 요걸 건드려. 법인 설립 시인지 법인 설립 후인지 요걸 먼저 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상속에 따른 취득합시다. 5번 상속에 따른 취득.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문구대로 해석하면 돼. 같이 갑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거기에 가르고 닫고는 일단 보지 마. 항상 세법책 볼 때 여러분 법정 볼 때 중간 본문 안에 이렇게 가로 안에 닫고 있죠 여러분. 그것까지 한 건에 보면 여러분 정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가로 안에 있는 건 주로 원래 저기 무슨 규정이니까 보충적 규정이거나 예외적 규정이니까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가로 안에 묶였으면 일단 그거는 무시해. 없는 걸로 보라고. 그래야 정리하기 쉬워. 그러면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뭐 상속 그래서 가로가 비상속이니까 상속이니 한 유증이라든지 보갈 유증 및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는 이하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보라고. 어떻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가로 열고 일단은 뭐 하라 이거를 생략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응? 가로 열고 닫고겠지만 일단 그 처음 볼 때는 보지 말라. 보지 마라 그 얘기야. 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기는. 없는 걸로 보라는데. 네, 그래서 결론 뭐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밑줄 들어갑니다. 누가 내라는 얘기 취득세?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밑줄. 이게 결론. 상속인 각자. 자기가 뭘 받은 거에 대해서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한 거라서 상속인 각자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이거죠. 이건 한번 받아봐야 알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받아. 그래서 자 비상속인이 자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야?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피상속인. 받은 사람이 상속인. 증여일 때는 당사자가 누구야? 증여일 때 당사자는 누구야? 그러면 증여일 때 누구야? 증여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누구야? 수증자. 그래서 증여일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일 때는. 매매일 때는 매도자, 매수자.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권자. 항상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라고 여러분.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여러분? 피상속인. 받은 사람이야? 준 사람이야? 준 사람이야?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서 순간에 헷갈리면 얘 뭐한가? 피 보셨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A 재산을 남겨놓고 B 재산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C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해피하죠? 응? 해피해? 안 해피해? 해피하죠. 자, A 재산 뭐 5억 세게 할까? 네, 세게 합시다. 10억 6억 4억 그래서 얼마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요걸로 만족해? 뭐 자꾸 욕심은 끝이 없어. 더 그러면 안 돼. 자, 요걸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죠. 요걸 누가 받은가? 누가 받아? 상속인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 재산 10억짜리를 누가 받았냐 봤더니 바로 갑이 상속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B 재산 6억 원을 누가 상속을 받았나 봤더니 을이 상속을 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C 재산 4억 원을 이제 누가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야? 병이 나와야 되지만 이때는 갑과 을이 60% 대 40%로 공동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병은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더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여러분 세금 체계를 알아야 돼. 이때 피상속이 남겨놓은 재산 총액 얼마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일단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가 부과돼요 여러분. 상속세. 그래서 상속세나 상속세 재산 총액에 대해서 때려. 이거를 누가 내야 되는 거야? 피상속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피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한테 요 상속세 내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 가 안 가? 안 가겠죠. 요단강 건너다 다시 백도 하는 거죠. 가는 것도 더러워 죽겠는데 세금 내고 가라면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보내시는 분은 보내시고 남아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상속세를 누가 상속을 받은 누가 갑과 을과 공동 상속을 받은 갑과 을이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만큼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하는가? 안분해서 내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부과되는가?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세. 이때 상속세는 피상속인 자수는 재산 총액에 대해서 때리는가?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누가 받았죠? 갑은 A 재산 상속을 받았죠?
이 재산에 대한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니까 요게 대해서 다시 뭘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은 뭐만 내면 돼? 갑은 뭐만 내면 돼? 취득세는 A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면 된다고. B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았어? 을이 받았죠? 그 을이 너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6억짜리 받았지 않냐. 근데 C 재산 얼마? 4억 원은 누가? 갑과 을이 뭘로 받아서? 공동 상속을 뭘로 받은가? 지분으로 받은 거죠. 그럼 취득세 누가 내라는 얘기야? 갑과 을 각자 내야 되겠죠. 단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그 갑은 몇 프로만? 4억 원의 60%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면 되는 거고 을은 4억 원의 몇 프로만? 40%에 대해서만 을이 취득세 내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 훌륭한 병원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원 뭐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도 안 내? 취득세도 안 내는 거죠. 제일 잘한 게 누구야? 병이죠. 병이잖아. 병세금 안 냈잖아. 너. 훌륭한 병 아니야? 이상하다. 이해하셨어요? 그 문구? 예, 그래서 상속했다는 취득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맨날 이런 식으로 못해. 그래서 상속을 해서 취득할 때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물론 당연히 모두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당연한 거고 지금 상속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분을 받았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책에는 이제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를고다고 있죠. 뭐 하는 경우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밑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여러분?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지분이 있다면 자기 뭐에 대해서만 내면 돼 여러분? 지분에 대해서만. 자, 그다음에 6번 조합원이 취득. 에이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6번부터 다음 주에 갑시다. 예. 그래서 자 여기 뭐 납세무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하더라고. 이거 오늘 다 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자 뭐. 자 세법 오늘 첫 시간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한번 이제 올해 새해 첫 수업했어요 여러분. 예. 이제 첫 출발 잘했으니까 우리 남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19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합격의 해, 열매를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올해 꼭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한번 징하게 징그럽게 놀아봅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